주식시장에는요, 마치 라이벌처럼 수십 년간 엎치락뒤치락 싸워온 두 가지 투자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가치 투자와 모멘텀 투자인데요. 오늘 이 30년간의 기나긴 전쟁, 그 승자는 과연 누구였을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두 팀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쪽은 가치 투자팀. 이들은 마치 할인 매장에서 보석을 찾는 사람들처럼 싸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산을 삽니다. 전통적인 투자자들이죠. 은행이나 에너지 주식 같은 거요. 반대편에는 모멘텀 투자팀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가장 핫한 것, 막 떠오르는 인기 자산에 올라타는 선수들입니다. 마치 유행을 선도하는 트레이더처럼요. 기술주나 명품주가 대표적이죠. 이 기나긴 전쟁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체 이야기를 몇 개의 시대로 나눠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총 6개의 결정적인 시기를 따라가 볼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말 핵심적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가치 투자가 항상 이기거나 모멘텀이 항상 이기는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승자는 계속 바뀌어요. 그럼 그 승자를 결정하는 건 뭘까요? 바로 그 시대의 경제 날씨, 즉 거시 경제 환경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거시경제 체제 또는 매크로 레짐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축구 경기의 심판이나 전쟁터의 날씨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비가 오면 진흙탕 싸움에 능한 팀이 유리하고 맑으면 빠른 스피드를 가진 팀이 유리하잖아요? 바로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 매크로 레짐이 게임의 룰을 정하고 누가 이길지를 결정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의 시간 여행은 199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그 유명한 닷컴 버블의 시대죠. 이때는 정말 기술주에 대한 광적인 열풍이 불어서 전통적인 가치 투자는 거의 멸종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싸게 사서 기다린다는 이 고전적인 투자 원칙을 지키던 펀더 매니저들은요. 시대에 뒤떨어진 공룡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과가 안 나오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가치 투자는 이제 죽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였죠. 이 차트를 보면 그 이유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입니다. 90년대 연간 수익률을 보세요. 모멘텀 투자는 연평균 28%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습니다. 반면에 가치 투자는 어땠나요? 고작 4%. 거의 은행 이자 수준이었던 거죠. 이러니 누가 가치 투자를 하려고 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파티는 없죠. 모든 버블은 결국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면서 시장의 모든 것이 180도 뒤바뀌는 정말 엄청난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바로 2000년 3월입니다. 기술주 광풍의 심장이었던 나스닥 시장이 그야말로 대폭락하면서 화려했던 닷컴 버블의 파티가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게임의 룰은 정말 문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어제까지 공룡 취급받던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그 값싼 주식들이 갑자기 잠에서 깨어난 용처럼 맹렬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치 투자는 단순히 손실을 만회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역사상 최고의 성과를 내는 기염을 토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최고의 성과를 낸 건 순수한 가치 투자도 모멘텀도 아니었어요. 바로 가치, value, 퀄리티, 그리고 모멘텀이 세 가지를 똑똑하게 섞은 QVM이라는 하이브리드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시장의 거대한 전환점을 기가 막히게 잡아나면서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50.9%에 달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숫자죠? 자, 닷컴 버블의 붕괴와 그 이후 가치주의 화려한 부활까지 봤는데요. 그 다음 10년은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그 여파로 시작된 기나긴 제로금리 시대라는 아주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이 금융위기는 모멘텀 투자에게 정말 뼈아픈 상처를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모멘텀 전략은 위기를 감지하고 부실한 은행주들이 하락하는 쪽에 베팅해서 돈을 벌었죠. 그런데 각국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자 시장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평가받던 소위 쓰레기 주식들이 갑자기 로켓처럼 솟구쳐버린 겁니다.
이 예상치 못한 반전 때문에 모멘텀 전략은 그야말로 재앙적인 손실을 입게 되는데 이걸 모멘텀 크래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아주 오랫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아주 이상한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바로 이 환경이 가치 투자의 가뭄기라고 불리는 가치주가 정말 맥을 못 추는 시대를 열게 된 거죠. 거의 10년 넘게 가치는 죽었다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옛날 투자 방식은 안 통하는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2022년이 되자 모든 것을 뒤바꿀 게임 체인저가 등판합니다. 바로 수십 년 만에 돌아온 무서운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냐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이 효과를 이해하려면 주식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해요. 조금 생소하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금리가 오르는 건 주식시장의 중력이 강해지는 것과 같아요. 특히 저 멀리 미래에 돈을 벌 거라고 기대되는 기술주, 성장주들은 이 중력에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반면에 지금 당장 돈을 잘 버는 은행 같은 가치주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리가 미친 듯이 치솟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바로 이 차트에서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에너지, 금융 같은 전형적인 가치주들은 20%가 넘는 엄청난 수익을 내며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순수하게 가격 추세만 쫓던 모멘텀 전략은 거의 수익을 내지 못하고 멈춰서 버렸죠. 또다시 판이 뒤집힌 겁니다. 자, 이렇게 닷컴 버블부터 금융위기, 인플레이션 시대까지 30년에 걸친 기나긴 전쟁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결론은 무엇일까요? 과연 누가 진정한 승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30년간의 최종 성적표를 한번 보시죠.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장기적으로 보면 가치와 모멘텀 둘 다 시장 평균보다는 성과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최대 낙폭을 보세요. 둘 다 시장이 무너질 때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씩 끔찍하게 깨졌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 QVM, 즉 하이브리드 전력을 보세요. 연평균 수익률은 11.55%로 가장 높은데 최대 낙폭은 마이너스 40.5%로 가장 적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가장 많이 벌면서 위기 때는 가장 잘 버텼다는 뜻이죠. 결국 3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투자의 절대 강자는 없다는 것. 시대에 따라 주도권은 계속 바뀝니다. 둘째, 그 시대를 지배하는 건 바로 금리와 인플레이션 같은 거시경제, 즉 매크로레즘이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하나의 전략만 고집하기보다는 가치, 모멘텀, 그리고 퀄리티까지 여러 전략의 장점들을 잘 섞는 하이브리드 접근법이 결국 장기적으로 가장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30년간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지금처럼 금리는 높고 경제는 불확실한 시대. 과연 이 새로운 챕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가치일까요? 아니면 모멘텀일까요? 혹은 또 다른 무언가일까요?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 차례입니다.